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금요일 시장은 코스닥이 0.3%, 코스피가 0.17% 상승 마감하였어요. 미국 시장이 사실 테러로 인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끔 마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인가요? 다우존스 빼고는 신고가예요. 신고가의 영역인 거고, 그런 신고가와 다르게 우리나라만 요런 흐름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델타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2,000명대가 넘어섰다. 앞자리가 바뀐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코로나 인원이 1,500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는 만 단위죠. 그만큼 우리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만 단위예요. 그래도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 델타 변이 그래 2,000명이다, 늘었다, 인정한다. 그러면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재택근무든 또 뭐가 있나요? 기존에 움직였던 진단키트 관련이든 시스웍이든 어떻게 보면 비트컴퓨터 또 혹은 알서포트 그런 애들이 이런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매수세가 떨어지니까, 즉 사람들이 사놓고 신용이든 미수든 사놓고 버티니까 위에서 한번 떨궈버리는 거예요. 얼만큼을? 종목당 최소 30% 정도를. 왜? 그래야 신용이 떨어져 나가니까. 증권사에서 이자 넣으라고 하니까. 그럼 이자를 넣는 분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반대 매매가 나간다라는 거죠. 이자를 넣는다라는 건 결국 매수세가 는다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즉 올라올 때 매수세가 강하다가 올라오고 나서 더 이상의 매수세가 없으니까 주가를 한번 떨구는 거예요. 왜? 저가 매수세의 기회를 줘야만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오전 올라왔어요. 금요일인데 시장은 올라왔다. 왜? 평상시 기존에 빠진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거고, 또 어제는 미국 시장 파월 의장의 비둘기성 발언으로 테이퍼링은 올해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부축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로 인해서 다시 또 한번 상승을 했어요. 월요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항상 올라오면 우리 시장은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왜? 대부분 시장을 주도하는 인원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시장이 좋으면 우리 일반 개인들이 지네들 시장 좋았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위에서 팔아요. 갭 띄워놓고. 항상 그런 지랄을 해왔다는 거. 반대로 항상 반대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건 떠나서, 자, 일단 코스닥으로 볼게요. 제가 이 코스닥 시장을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서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우리 시장은 V자 반등으로 갈 거냐 아니면 W 패턴으로 갈 거냐. 이 W 패턴 중에 바닥을 올리면서 갈 거냐 아니면 맞춰서 혹은 낮춰서 요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누구나 그래 예상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V자 반등의 힘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요럴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가면서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게 V자 반등에는 좋은 흐름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금요일날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옆으로 이제 기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횡보하는 흐름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투심이 약한데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월요일날 봉이 어떻게 출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수의 흐름이 V자 반등으로 코스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W 패턴이 이루어질 거냐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던 추세가 현재는 꺾였다. 그죠? 꺾였지만 시가를 개파락으로 시작을 어느 정도 시가를 낮춰놓고 시작을 했고 올리면서 메꿔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거는 애기로 봐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위에서 떠버리든지 그래서 지켜줘야 되겠죠. 밀리지 않고 위에서 떠버린다면 이 올라가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위에서 떠버린다면. 그렇지 않고 밑에서 떠서 치고 올리든, 치고 올리더라도 밑에서 치고 올렸던 이 추세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종가는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1030포인트 위로. 그렇지 못하면 뭐다?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 기준 잡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강하게 뭐 시장이 안 좋은 악재를 반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갭자리를 메꾼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갭자리 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딱 애매하게 갖다 놨어요. 음봉을 완벽하게 감싸진 않았다. 그래도 이 음봉의 중간값은 넘어섰다. 그죠? 중간값은 넘어섰다. 그러면 1차적으로 힘든 부분은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 1040포인트가 기존 이 음봉의 시점이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완벽하게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타나면서 다음 주죠? 강한 양봉으로 뽑아낼 수 있는 자리인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딱 저항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로 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눈치 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면 또 1014포인트 1차, 그리고 밀린다면 1007포인트, 계속 1007포인트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다. 이해되시죠?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추세가 이미 먼저 꺾였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쉽게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만큼 하락폭이 코스닥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라는 거고, 적게 나온 만큼 코스피는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코스피는 좀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뭐다? 이 자리는 금방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키 맞추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적게 빠진다라는 거고,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무겁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부분인 거고, 코스닥은 좀 위험 요소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흐름만 잘 타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자, 어찌됐든 코스피는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그래서 11선을 또 한번 탈환했고, 그제 음봉을 살짝 뚫어놓고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렇다면 하방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더 나온다라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가 3160포인트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그죠? 3160을 넘어서면 그 위에 3180이 남아있다. 그러면 3160에서 3180을 빠르게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가 앞으로 이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빠르게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요런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다? 반도체 관련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니까. 기존의 흐름에선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을 찌언정 여기선 받았기 때문에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타나야 된다.
그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슬금슬금 받아볼 때 됐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추세적으로 바뀌진 않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지수를 바라보셔라. 주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는 짧게 빠졌기 때문에 이 봉을 일단 받았죠. 그죠? 이 상단까지 한번 때려는 놓고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3140포인트 위로는 빠르게 올라와 줘야 돼요. 코스피도. 그래야만이 좀 안정적으로 3250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유튜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 솔직하게 제가 유튜브를 지금 진행한 지 이제 6개월은 확실히 넘은 것 같고, 이제 1년?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긴 해요.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뭐 잘 모르는 이 구독자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말 그대로 동학개미로 시작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죠. 고수들은 뭐 회원 모집 그런 걸 안 한다. 근데 이거는 뭐 제대로 된 말이 아니거든요. 고수들이라도 제가 저도 유튜브를 보긴 보지만 사실 주식 방송은 전 잘 안 봐요. 남의 방송은 잘 안 봐요. 그건 뭐 저의 뭐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가 뭐 고수다라고 칭해지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아는데 이 중에서 꼭 유료 방송이나 회원 모집을 안 한다고 해서 고수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 투자자냐 아니면 뭐 회사를 끼고 하는 투자자냐,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새끼가 중수고 그렇게 뭐 대단한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를 보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차트는 잘 보더라. 얘가 말하는 대로 어디서 지지하고 어디까지 가더라. 그런 걸 믿으니까 저한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회원 모집을 하든 뭐 공부방을 모집한다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뭐 강요를 하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도 오지랖 떠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저한테 뭐 피해보시는 분들도 전혀 없을 뿐인데, 오지랖 떠시는 분들,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잡아야 된다. 선량한 누군가가 당할 수 있다. 아니, 당한 사람이 없는데 뭘 당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시는 분들은 꼭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발 좀 보지 말아주세요. 제 정보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기껏해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유튜브에서 한 달에 5만원에서 6만원 벌어요. 하루에 30-40분씩 투입을 합니다. 뭐 그만큼 제가 좀 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저는 제 직장이 있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실제적으로 용돈 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 생활비 정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투자자입니다. 목숨 안 걸어요. 주식에 목숨 걸었다가는 결국은 폐가망신한다라는 그 옛날부터 나왔던 말들을 저는 굳이 그렇게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믿고 있어요. 욕심이 가해진다는 거죠.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여유로운 돈으로 여유있게 여기 이거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해야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그런 말이 있죠. 정말 말을 잘해서 위에 쓰든 어설프게 말해서 밑바닥에 있을 바에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률 싸움이든 대회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그냥 투자를 하는 것보다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셔라. 저는 되게 성격 자체가
뭐 하나 이 꽂히면 꽂히는 대로 가야 되는 성격이라서 제 할 말은 다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같은 거에 그냥 무시하고 못 넘겨요, 사실상.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당당하니까. 내가 차트 보는 거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지는 솔직히 나는 학고라서 말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직장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내가 이 차트 보는 관점은 그 누구보다 상위에 들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으면 그런 건 댓글 달아주세요. 그 외에 쓰잘데없는 댓글은 제발 좀 그냥 지나가 주세요. 라고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녹화에 올린 건 죄송하고요. 네, 영상으로 들어가서 금요일날 YG 플러스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앉았죠. 내려앉았지만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카톡방에 그날 영상 올릴 거를 미리 적어놓고 집에 와서 올리거든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달라서 그런 부분인데, 오장 돼갖고 쭉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YG 플러스 종목은 기존에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누군가 붙어 있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YG라는 회사 자체가 양현석에서 뭐 테디 뭐 이것저것 뭐 버티컴 뭐예요 그거, 암튼 막 클럽 사건이든 승리고 나발이고 간에 아주 난리가 나서 회사는 망가져 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소속사 직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YG에서 YG 플러스를 참 기가 막히게 뽑아낸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자회사로 분리를 했죠. 엔터 쪽은 여기서 진행하는 걸로. 그만큼 성장을 주도해주겠다라는 거죠. 신규로 뽑았으니까 얘도 한 차례 상위로 올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얘만큼, YG만큼. 그러니까 이 종목은 꾸준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뽑아내고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주가를 조정시켜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서 쌍봉을 만드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럼 주가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주가 자체가 기존의 저점인 50%도 아닌 횡보하면서 박스를 만들었던 위에서 버텼다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점과 고점 대비 50% 조정을 딱 주는 건 누구?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법이 이런 매매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추가상. 그럼 지금 두 번 때렸고 이번에 세 번째 때리는 자리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큰 박스와 작게 봤을 때 작은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 박스권 매매를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뭐예요? 박스권에서 중간값 위에 있냐, 그죠? 위에 있다. 지금 밑에가 아니라, 그죠? 위에 있고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때렸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때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다섯 번째는 뭐다? 뚫고 올라선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네 번, 다섯 번째는 뚫고 올라선다. 지금이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서 눈치 보는 자리인 거라는 거거든요. 털 부분은 털어야 된다라는 거고, 눈치 보는 자리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 자리를 뚫고 넘어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 거래량이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요 자리에 대한 이 음봉 자리를 뚫고 내려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를 뚫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이상의 거래량은 분명히 필요하다. 여기서 일단 한번 쳐 올리면서 맞고 떨어질 거다. 이 안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을 때 다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8,200원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뭐다? 한번 치고 누르면서 또 우상향을 슬금슬금 올라갈 거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월봉상의 기준도 그렇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도 위로 쏟아내는 지금 상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근데 혹시나 모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뭐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진다든지, 뭐 소속사 가수가 뭘로 인해서 잡혀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밑으로 하방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7,100원대인데 7,100원대예요. 7,000원까지도 열려는 있지만 7,1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밑으로 10%네요. 밑으로 10%, 위로도 10에서 15% 이상은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7,65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관점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애니젠이라는 종목이 어제 좀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뭐 동시호가에서도 또 갑자기 눌렀고, 뭐 실제적으로 뉴스가 뭐가 나왔냐라고 보면 전환사채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잠깐만요. 전환 청구권 행사. 전환가액이 15,000원이에요. 지금이 얼마예요? 거의 3만원이죠. 그럼 2배예요, 2배. 이거를 교환했을 때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단 빼고 밀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전환 사채라고 할 수 있죠. 뭐 어찌됐든 요게 상장하는 게 9월 10일이에요. 뭐 앞으로 2주 정도의 거래가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악재가 터진 건 아니지만 눌렀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는 뭐다? 그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려놓을 거다. 올려놓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를 계속 꾸준히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세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왜? 이제 부담감을 느끼니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매수세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시점에서 자기네들 전환사채를 털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터뜨려야 되는데, 이 위에서 생기는 고점에서의 거래량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부분 전환사채는 일반 개인들은 없을 거고, 뭐 주포든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애들의 물량일 게 뻔할 건데, 저런 뉴스를 띄우면서 지금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니들은 여기서 털고 나가라, 나중에 방해하지 마라, 그 정도 쳐먹었으면 이제 좀 꺼져,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우리 거 털어야 되니까 지금 주가를 낮추니까 위에서 들어왔던 애들은 물려서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 물타기 하면서 매수세를 올려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현재 차트에서 거래가 빵빵빵빵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여기에서 요 자리예요. 그죠? 여기에서 요 자리인 거고, 여기서 요렇게까지 거래가 빵빵빵 터졌고, 그리고 거래가 살포시 덜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였던 거고, 이 자리를 살짝 지금 이탈을 시킨 거죠. 왜? 겁을 줘야 되니까. 그래 동시효과에서 그냥 밀어버렸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요 자리에서 지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인데 그 자리를 살짝 눌렀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에서 살짝 또 땡겨 놓는다라는 거죠. 23,500원. 그쵸? 딱 애매하게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동시효과로 밀어가지고 겁주고, 이 자리가 지지라인인데, 그래서 털게끔 조금이라도 하게 만들고 시간에서 땡겨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날 시가가 이 위에서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위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형성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자리가 되는 거죠. 25,000원에서 25,300원 부근,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25,000원에서 25,300원 부근까지 이 자리를 뚫어줘야만이 다시 한번 2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오는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 추가 상장 전환사채가 발행될 때까지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자리를 못 올라선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22,000원에서 21,500원 사이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22,000원에서 21,500원. 요 자리까지 한번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저 자리까지 눌렸는데 그 자리를 또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그림이라면 사실상 뭐다? 이제는 이 종목을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왜?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꺾였다. 더 이상의 고점을 갱신할 메리트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22,0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22,000원에서 지지받고 행보하다가 이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해서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개인을 끌어들이고 끌어올리면서 지들 물량을 팔고 나가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니까 전환 청구권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제약이란 종목이죠. 최근에 HLB 애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제가 뭐 기존 영상에서 찍었지만 어떻게 해야 추세를 유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자, HLB 제약이란 종목이고, 기존의 영상에서 흐름을 만들어 줬지만 이 단기적인 추세가 이제는 꺾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 나왔다. 현재는요,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어제자로 살짝 이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죠? 딱 중간값을 갖다 놨죠?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1,000원은 꼭 유지해야 되는 흐름을 만들어 놨고요. 근데 굳이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21,500원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22,700원에서 22,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안전하게 추세를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왜? 저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차트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바닥대회에서 지금 15,000원에서 30,000원 딱 100% 정도 1차 상승이 끝난 자리거든요. 대부분 이 주포들이 상승률을 잡아먹을 때 대장이냐 부대장이냐 그런 간격과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80에서 100% 정도가 뭐다? 단기성이에요. 이 정도 해먹으면 주가가 빠져요. 대부분의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십시오. 이 정도 해먹으면 주가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요. 단기성은. 대신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는 테마성으로 가는 거는 대장은 300에서 500% 정도 상승을 하고 부대장이 80에서 150% 정도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다? 이 피로를 느끼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요. 그럼 지금이 딱 그런 조정의 자리예요.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고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50%라고 잡는다면 이 50%를 이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이거는 단기성으로 끝날 거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 한 차례 누르고 나서 뭐다?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헷갈리게 해야 지들이 벌어먹으니까. 우리들을 놀려먹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이 종목 역시도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상승한 기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죠?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던 상승이 100%? 좀 애매하지 않을까 라고 좀 보는 판단인데, 그럼 모르죠.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았다가 여기서 털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거래량이 완벽하게 많이 털고 나가는 흐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 어찌됐든 아직은 상단 박스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만 지켜주더라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저점을 만들어 놓고 최저점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리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눌릴 때는 어디? 그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굳이 이 자리까지 때리지 않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의 역할을 해줄 확률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KPM테크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딱 기존 여기 영상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올 거고, 이 다음에는 5일선을 탈 거니까 뭐다? 2,7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딱 거기까지 그거 나왔죠. 딱 그 자리를 찍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영상을 안 찍었어요. 맨날 똑같은 거 찍어봤자 재미도 없고, 그죠? 그러면서 위에서 누르는 2평이 이제 찍어 누르는 자리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한 차례, 여기서 한 차례 확인을 했어요. 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갭으로 눌렸고, 그러면 이제 2평이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치고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만큼의 갭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뛰어 올랐다가 눌러서 개구리가 웅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팔짝 뛰면 이제 이 11선을 위로 올라타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올라탄다. 그리고 나서 2,800원 위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 대신 올라오면 또 위에서 2평이 찍어 누르겠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2평을 쳐맞고 윗꼬리 달고 밀렸을 때 2,780원 위, 2,800원 위에서 지지하냐, 아니면 맞고 2,800원 밑으로 또다시 내려오냐가 이 종목이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 또 누른 거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또 사람 피곤하게 할 거냐의 기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말 그대로 맛집. 빵집도 정말 유명한 빵집은 아침 6시부터 연돈이라고, 그 제주도 연돈 가보지는 않았지만 맛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 새벽부터 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선착순으로 끊어버리니까. 결국 같은 관점이에요. 자리 싸움이에요. 얘도 먼저 자리를 섭렵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엔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들어온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2평 매물대에 맞춰서 매물이 없는 자리는 상승, 매물이 있으면 맞고 확인, 그리고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확인했으니까 다시 매물 위로 상승,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위로 올라가냐의 기준인 거고, 2,800원을 사수하면 또 2,900원에 대한 저항을 받으러 올라온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월요일날 늦어도 화요일날은 다시 2,7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이 자리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글쎄요, 이 주봉상으로 보면 이 구름대를 그냥 이 밑으로 벗어날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여유롭게 벌려놓나 봐요. 뭔가 올해는 별로 얘는 뭐 없나? 제가 재료를 잘 안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2,800원은
일봉상 사수를 해야 된다. 주봉상은 아직은 애매하다. 근데 정말 뭐 그래 이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뭐 6개월이든 7개월이든 이 지랄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왜? 여윳돈이니까 우리는. 근데 문제는 이 지랄을 할 만큼 얘네들이 돈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 그만큼을 버티면서 지들이 수급을 넣어주면서 이 자리를 버티게끔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많은 매물을. 그러면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짧을 때 굳이 이 매물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 위에 상단 4,000원 위에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당분간. 그나마 그래도 이 자리까지라도 쳐주면 감사한 거죠. 뭐 이 안에서 쳐놓는 것보다. 그죠? 만약 이 안에서 쳐놀다 보면 위로보다는 밑으로 눌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위에가 꽉 막혔으니까. 그죠? 위에가 꽉 막힌 자리인 거예요. 밑으로는 열려있는데.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밑에는 막혔고 위에는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뭘 하든 간에.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빠르게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올라서려면 2,800원, 어찌됐든 2,800원을 사수해야 된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KPM테크를 지켜보셔라. 뭐 하도 말을 많이 해서 특별하게 할 말도 없어요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간만에 요새 들어서 수소차가 좀 움직여요. 시장이 바닥을 잡고 한 차례 올라오면서 지수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이 수소차 섹터다. 기존 영상 3월달부터 영상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수소차 친환경 섹터를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죠. 이제 그런 시기가 슬금슬금 온 거예요. 지금 8월달이 이제 다 갔고 이제 9월달이 다가오는데 9월달은 분명히 암학회가 있을 거다. 그러면 9월 초반에서 중순까지는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수소차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다시 누르면서 어느 정도 매물 테스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9월 중순 혹은 10월달 이후에 이제는 씨 뿌려놓은 거를 수확하는 계절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봐요. 11월에서 12월달 정도는 늦어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섹터는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고, 평화산업보다 홀딩스가 좀 더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더 길게 달았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다시 이 박스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럼 밑으로는 4,750원, 위로는 5,300원을 넘기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5,000원이다. 이 5,000원 위에서 유지할 거냐, 내려앉을 거냐. 내려앉는다면 4,750원을 위협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도 4,750원을 유지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못 지킨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내려앉아서 결국에는 11월, 12월 달에 기다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덩달아 평화산업도 같이 보는 관점이라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 박스를 일단 넘어섰죠. 흐름이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거죠. 가격은 확실히 낮은데 시총은 높다라는 건 얘가 좀 더 좋은 그리고 주식수가 많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평화홀딩스보다. 홀딩스는 뭐 지주 회사격이기 때문에 평화산업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은 이 박스권 위로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1800 기준으로 봤을 때 1880원을 종가상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위로 바로 또 쏘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결국엔 뭐다? 요 1800, 1900원에서 이 1700원대의 갇힌 흐름이 나타난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800원 정도가 나타나겠네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이 위에서 버틴다면 평화홀딩스도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거고,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평화홀딩스는 그 박스권에 갇힌다라는 거고, 얘가 이 18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평화홀딩스는 5,000원이었나요? 4,750원 밑으로 내려앉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수소차 섹터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인다.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HLB 파워가 간만에 좀 움직였어요. 그죠? 기존 영상에서 이 종목은 좀 더 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덩달아 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덩달아 밀었고 HLB 형제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얘는 밀었어요. 그러다가 HLB 애들이 빠지니까 얘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HLB 쪽에서 그 지분도 어느 정도 판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항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럴 대형만은 아닌데 왜 흐름을 그렇게 만드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어찌됐든 자, 기존의 흐름을 보면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얘는 요 자리에 대해서 하나의 저항대를 만들어 놨던 부분인 거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요렇게 그어보면 뭐가 나와요? 박스의 중간값인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럼 결국에는 2550원이 50원대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강한 이 상승의 신호냐 아니냐의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이 자리를 뚫고 내려 앉아버리니까 2차적인 박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박스가 여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밀려 나오니까 이 박스에서 민다라는 거죠. 야, 올라가. 위에선 야,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서 꽉 껴갖고 씨발 어정떼다가 에라이 하면서 밑으로 밀려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박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박스를 뚫은 거예요. 지금 2250원. 그죠?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는 2250원을 유지하는지를 체크. 못 지키면 다시 박스. 지키면 이제는 뭐 다시 요 안에 대한 박스를 확인하고 있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2400원 부근까지 24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다시 또 원래 자리인 이 자리로 기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이 자리로 다시 기어 들어올 확률은 분명히 높을 거다. 왜? 거래가 확실히 여기서 조금 더 터졌고 이 밑으로 흘러내렸던 자리는 거래가 확실히 적어요.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박스에서는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따지고 본다면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여기 있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여기서 흔들어댔던 애는 분명히 여기서 손해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 평단가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원론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는 한 번 더 올 수밖에 없는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보죠.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죠. 예전 영상에서 66,000원 그죠?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렸죠. 그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이 자리 55,000원 이 자리 못 넘기면 나가리다고. 기존 영상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차트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글쎄요,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좀 오랜 시간 눌렸어요. 오랜 시간 눌렸고 그만큼 거래량도 빠졌고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는 거고 지금도 소외받고 있고요. 그죠? 시대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이 박스권을 뚫고
받고 나니까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노력은 했지만 뭐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 하단을 뚫고 올라서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바닥에 대한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었죠. 이렇게. 그죠? 밑바닥에 대한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었는데 확실하게 시장에서 소외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이평을 밑으로 깔면서 캔들을 위로 올렸지만 위에서 눌러 내려오는 이 구름대를 들어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하방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즉 이 매물을 소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밑으로 눌러서 이 구름대를 하방으로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 종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플랜 B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얘는. 그죠? 넘길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슈가 당장 터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밀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구름대 앞에 도다른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위로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이 자리마저도 아 이거 별론데 하고 내려 앉을 자리를 만들 거냐예요.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요 자리, 이 피레침 상단에서 지지를 받은 자리죠. 그죠? 그러면 이 피레침 상단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42,000원까지 열린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으로 벌 수 있는 자리가 35,400원에서 700원이에요. 정확하게. 그쵸? 그 자리를 딱 찍고 밀린 거예요. 중간값을 확인하고 이 자리를 못 넘기고 한 차례 밀렸다. 그러면 요 중간가, 이 바닥에 중간값이 얼마예요? 32,500원이에요. 뭐예요? 딱 정확하게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를 뭐 해야 돼? 사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 자리를 사수 못하고 또 한 차례 내려앉는다. 내려앉아서 3만원 초반까지 또 한 번 누른다면 뭐다? 얘는 이 구름대를 밑으로 하향할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하향할 생각이구나. 예전에 이 영상 찍을 때도 욕 좀 먹었던 것 같거든요. 뭐 현대바이오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다 대부분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애정하는 종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차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재료 관점으로 안 보고. 왜냐면 재료가 분명히 차트보다 선행할 수 있는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재료의 힘에 따라서 차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부분인 건데, 그죠? 차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부분인 건데, 이 재료만 믿고 있다가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나요. 말 그대로 재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재료를 재료답게 사용을 못할 때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왜? 시장의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재료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재료도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도태된다라는 거죠. 먼저 그 카드를 딱 꺼내버리면 사용도 못 해보고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재료는 당연히 소멸되는 관점이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뭐다? 차트를 누르면서 그 재료를 뽑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뭐가? 얘도. 그럼 9월달에 암흑해가 있으면 그때는 얘가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재료를 터트리면서. 지금 현재는 이 하방 추세를 지키다가 어찌됐든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고, 그쵸? 넘어서니까 상단까지 한번 때려준다라는 거죠. 상단 때리고 못 넘어서니까 다시 한번 눌렸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이 중간값을 유지하는 31,000원, 3800원 부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못 지키면 뭐다? 다시 한번 요 하방 중간값을 체크하러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체크하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29,000원, 28,000원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너무 맹신하진 말아라. 결국엔 재료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 차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가기 전에 차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재료를 터트려요. 그래야 재료의 힘이 제대로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차트가 이지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료를 좋은 걸 빵! 그리고 점으로 간다? 그런 종목은 10개 중에 1개 나올까 말까예요. 이런 기대는 하지 말자. 뭐 주식이 로또냐. 이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건 안 먹어도 된다. 뭐 먹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지만 안 먹어도 된다. 대부분 만들어 놓고 터트린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요런 자리에서는 안 터트린다. 이해되시죠? 만들어 놓고 터트린다. 그런 10분의 1 정도의 확률을 노리지 말고 10분의 9 정도의 확률을 우리는 노려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부방을 10일까지 모집을 해요. 시대적으로 차트 관점으로만 저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진행이 될 거고, 당연히 이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할 거고요. 그 영상은 공부방 분들한테만 배포를 할 거고, 그 누구한테도 배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솔직히 차트를 보는 관점, 단타 매매, 장기 매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전에 필요한 것만 저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게 없고 제 스스로 터득한 거기 때문에 실전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저는 영상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장중에 말 그대로 피드백이죠. 피드백을 주면서 공부방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되고, 내가 주식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다. 대부분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거래량이 가장 궁금했었고, 주식을 배울 때 그러면서 뭐 강연회 같은 거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거래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은 회원가입을 하셔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짜로 거래량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없다. 공짜로 거래량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어찌 됐고요. 아무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